안녕하세요. 유언은 유언이다 2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을 이제 3일절을 맞이해서 이제 3.1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한국 독립운동. 3.1운동은 일제시대의 조선인들이 일제감정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의 조선인들이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 병역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선언을 목적으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이다. 기민년에 일어났다. 기미독립운동 줄여서 기미운동이라고도 부른다.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을 계기로 고종의 장례가 있던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조선 전역에 봉기하였다. 간략정보 3.1운동 1919년 3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한반도, 만주, 미국, 일본, 연해주 이렇게 사망자가 500명 7,000명 이상이고요. 닫도록 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을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부르며, 이에 만세 성명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직접적 간접적으로 만세운동의 개최를 준비한 이들까지 합쳐서 보통 민족 대표 48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만세운동이 실패한 후에 구속되거나 재판정에 서게 된다. 약 3개월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인 수가 106만 명이었고 그중 사망자가 900여 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 명 정도였다. 한편 신봉용 교수나 일본의 야마기 겐타로 약 50만 명 정도가 3.1운동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19년 3월 당시에 일제시대 조선의 전체 인구는 1678만 8400명이었다. 학자들의 경연에 따르면 조선 인구 중 2.76%에서 2.97%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3.1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재헌 헌법에서는 3.1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폈던 조선총독부는 민족 분열책인 일명 문화통치로 전책을 바꾸게 되었다. 1910년부터 1919년부터는 무단으로 이제 통치한다는 뜻으로, 이때는 헌병들이 아주 그냥 헌병들하고 순사들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지들 아주 매임대로 그냥 조선인들을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데라우치 마사다케에서 육군대장 하세가 그리고 조선 태영령 어쩌고는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으로 계승된 무단 통치는 한국의 가혹한 탄압을 저행하였고, 한국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중국, 만주, 노령, 미주 등을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거나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지하로 숨어 기회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14개조의 전후 처리 원칙 중에 간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은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소위 민족 자결주의가 알려지면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희망의 분위기가 일어났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1918년 말부터 1918년이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치밀하게 사전개혁을 세우고 있었고, 파리 강화의 회의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소요 사태를 일으켜야 한다는 김규시의 바람과 1910년 초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종 황제의 죽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절묘하게 기회를 포착하였다. 당시 중국에 유학 중이었던 여운형과 신규식 등은 이 선언과 뒤이은 파리 강화회의가 조선의 독립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한 천년단이라는 단체를 문서정을 조직해 파리 강화회의에 불어를 전하는 김규식을 파견하고 조선 쪽에는 일본어에 유능한 잔덕수를 파견한다. 이러한 소식은 조선 안팎의 독립운동가들을 상당히 고문하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여운형 자신은 중국 길림성으로 가서 활동하여 무호 독립선언의 촉매 역할을 했다. 만주 지린, 간도에 있는 독립운동가 김야경 등과 만나서 파리 강화회의와 민족 자결주의 원칙 등을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이는 무호 독립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1919년 출국 전 김규식은 상하이의 신한청년단 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독립시위의 주문을 하였다. 김규식의 독립시위 주문은 3.1운동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읽어드릴게요. 파리에 파견되더라도 서구인들이 내가 누군지 알 리가 없다. 일제학정을 폭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선언해야 된다. 파견되는 사람은 희생당해야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야 내가 맡은 서명이 잘 수행될 것이다. 또한 때마침 발생한 고조의 각점스러운 죽음 역시 일본인들이 고종을 독살하였다는 이야기가 나더라. 절묘하게 만세 시위 확산에 기여하였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고종의 죽음 역시 국민적 감정을 자극해서 만세 시위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종 황제가 이 왕세자면 이제 순전이겠죠. 나시모토 공주의 결혼식 꼭 날을 앞두고 승하하는 바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록 알고 있다. 전말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예전에 이미 굴욕을 감수한 고종 황제가 이제 와서 하찮은 일에 억장이 무너져 자살했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어린 왕세자와 일본 공주의 결혼이야말로 왕실의 입장에서는 경사스러운 일 아닌가? 이 결혼을 통해서 두 왕실 간의 우호 관계가 증진될 것이고 왕세자는 조선의 어떤 여성보다도 더 우아하고 재기 넘치는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다. 만약에 고종 황제가 변하기 전에 승하했더라면 조선인들의 무관심 속에 저 세상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조선인들은 못바치는 서름을 이기지 못하고 옷소매를 접시가면서 고종 황제를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19년 1월 26일 일요일. 자, 계획. 자, 여기까지. 예. 자, 2월 28일경 송병희의 집에 모여 유혈 충동을 피하기 위해 약속 장소인 탁골공원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민족 대표가 모일 장소는 태화관으로 바뀐다. 태화관은 얘기가 많아요.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모이기로 했던 조선의 민족 대표 33인은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길선주, 유여대, 김명주, 전춘수를 제외한 29인이 모였다. 그들은 태화관에서 조선의 독립군임을 선언하였고 모든 행사가 끝난 때가 오후 4시 무렵이었다. 그들은 총독부 전부총감 야마가타 이자부로에게 전화를 걸어 독립선언 사실을 알렸는데 이는 자신들이 태화관에 모여 있으니 연행에 관하는 뜻이었다. 60여 명의 헌병과 순사들이 태화관에 들이닥쳐 민족대표를 남성 경무총감부와 지금의 중부경찰서로 여행하였다. 저녁무렵에 길성주 등 태화당에 도착하지 못한 나머지 4인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1.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편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전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3.1 독립선언서 처음 부분 현대화. 만세운동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결과 만주 지리에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2월 1일 무호 독립선언을 통하여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였고 조선 제1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은 3.1운동은 고종의 독살설로 인하여 일본의 부당한 조선 점령과 폭력에 의한 통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시위는 순수한 편파적 시위였으나 일본군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함으로써 폭력화되었다. 관련 인물 및 단체. 자, 그럼 이름 한번 외워봅시다. 방인호, 김홍규, 노영용, 이경섭, 이상천도교, 김도태, 안세환, 한태영, 그 다음에 김원벽, 김세환, 이상기독교, 임규, 송진우, 형산용, 그 다음에 최남성, 강기덕, 정로식, 그 다음에 김지한, 한병익 등을 합쳐 민족 대표 48인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 유관순, 천하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 자, 한편 오후 2시, 자, 그냥 읽도록 할게요. 왜냐면 안 읽으면 또 허전하기 때문에. 또 시간 되면 또 역사 강의 제가 하면 또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편 오후 2시에 태화관과 300m 떨어진 원래 약속 장소였던 탁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민족 대표 34인이 보이지 않아 한동안 당황하였으나 경신학교 출신 전재용이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오후 3시경에 보성법률 상업부 통학교 학생 강기덕, 연희전문학교의 김원벽 그리고 한희경이 민족대표의 소재를 찾아 나섰다. 거사기간에 기약하지 않고 모인 학생이 1000여 명이었고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자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 자그마한 태극기와 선언서가 하늘에 내리는 꽃비처럼 쏟아졌다. 모인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 허공에 던지며 미친 듯이 기뻐했다. 이때 서원과 지번의 백성들도 합세하여 수십만의 감중이 참여하였다. 시위 궁중은 두 갈래로 나뉘어 행진을 하였는데 한 갈래는 종로 보신각을 지나 남대문 쪽으로 향하였고 한 갈래는 매일 신보사 옆을 지나 대한문을 향하였다. 대한문을 이르는 군중을 이끌던 사람이 덕수궁의 혼전에 나아가 3번 절하고 계속 만세를 불렀다.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시위 행진은 서울을 8개 구로 나누어 길을 가면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조선독립 만세! 조선독립 전부를 수립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여 서대문을 돌아 태평로를 지나 미국 연사관에 이르렀다. 이때 어느 학생이 태극기를 높이 들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써 대한독립이라는 4자를 써서 군중들 앞에 들고 군중을 인도하니 미국 연사관 문을 열어 환영하고 깊은 동의를 표했다. 한 사람이 일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독립의 주지를 연설하고 종로에 이르러 다시 연설을 벌이자 일본 헌병과 기바병들이 칼을 휘두르며 해산시키려 했으나 궁중들은 태연자약한 태도로 물러가지 않다가 6시가 되어서 자진 해산되었다. 다음날 총독부는 독립단을 수색하고 체포하여 투옥하였는데 그 숫자가 1만여 명에 이르렀다. 나쁜 새끼들.
예. 예. 이렇게 돼서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일 운동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제가 요즘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 빨리 끝낼 수밖에 없어요. 네. 저의 이제 또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길게 긴 영상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유언은 유언이다 2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한독립 만세!